thank you for traveling with Via Rail Canada. 시간 참 빨리 간다. 유튜브 채널에 2023년 새해 각오를 음력 설날에 올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막바지에 이르러 크리스마스 연휴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 졸업이나 영주권 획득 같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이벤트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빨리 지나 그날이 왔으면 하고 바랬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점점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튼 각설하고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온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당연히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이곳저곳을 계속 알아봤지만 너무 비싼 비행기표 가격에 그냥 비수기에 휴가를 가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긴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고 싶을 테니 가격이 비싼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려고 했으나 틈만 나면 휴대폰을 붙잡고 인터넷으로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시간을 때우는 나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다.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캐나다 밖으로 가기엔 비행기표가 너무 비쌌고 캐나다 국내 여행을 하자니 겨울이라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년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다. 캐나다 겨울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기차 여행만 한 것이 없다. 따뜻한 기차 안에서 놀고 먹고 자는 비아레일 기차 여행. 여튼 자연스럽게 다시 기차 여행을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더 캐네디언을 탔었던 까닭에 프로모션 다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값 다 주고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작년엔 토론토에서 서부로 기차 여행을 했으니 이번엔 동부 쪽으로 기차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캐나다 동부 쪽의 유일한 침대 기차는 몬트리올과 할리팩스를 오가는 디 오션이라는 기차가 유일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사이에는 슬리퍼 클래스, 침대 칸이 없다. 아무래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사이가 슬리퍼 클래스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짧은 듯하다. 대신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좌석이 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할리팩스로 날아가서 할리팩스 몬트리올 구간을 비아레일, 디 오션이라는 기차의 슬리퍼 클래스를 이용하고 겨울이니까 몬트리올에서는 그냥 딱 하루만 시내 구경을 하고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가는 기차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다. 얼마 전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으로 이 오션 기차의 슬리퍼 클래스를 40% 할인한다는 것을 봤었는데 그 기차표를 제값 다 주고 예매하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어떻게든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일단 기본적으로 CAA 멤버라면 10% 할인은 가능하다. 그러다가 작년 더 캐네디언을 타고 받았던 비아레일 온라인 쿠폰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쿠폰이 2개였는데 각 쿠폰당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좀 짜증나는 것은 이 쿠폰을 온라인으로 혼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아레일 서비스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원을 통해서 쿠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 특히 캐나다에서 어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비아레일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30분 이상 연결 음악을 들으며 기다린 결과 상담원과 통화 연결이 되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쿠폰을 사용해서 할리팩스 몬트리올 구간 슬리퍼 클래스 캐빈 포 투 르네상스라는 좌석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었다. 원래 가격은 세금 포함 1인당 약 631.6 캐네디언 달러인데 20% 할인받아서 1인당 약 505.3 캐네디언 달러로 슬리퍼 클래스 캐빈 포 투를 예매하였다. 참고로 출발지가 노바스코샤 할리팩스라서 그런지 노바스코샤 세율 15%가 적용되었다. 근데 BRA일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몬트리올에서 토론토행 비즈니스 클래스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쿠폰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날 다시 30분 정도 대기를 타고 BRA일 서비스 센터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다시 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쿠폰을 이용해서 20% 할인된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쿠폰 적용에 에러가 난다면서 잠시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한 10분 정도 다시 기다리니 상담원이 이 쿠폰은 해당 날짜에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크리스마스 특별 연휴라서 안 되나 싶었다. 프렌치 캐네디언 특유의 영어 발음이라서 잘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더 묻지도 않고 알았다고 하니 20% 할인 대신에 1125 BRA일 포인트를 지급받는 혜택을 선택해서 그 쿠폰을 사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참고로 이 쿠폰에는 4개의 혜택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쿠폰이었다. 4개의 혜택들 중에는 20% 할인 혜택도 있고 1125 BRA일 포인트를 지급받는 혜택도 있었다. 암튼 20% 할인 대신 1125 BRA일 포인트를 받고 난 후에 작년 더 캐네디언을 이용하고 받은 BRA일 포인트와 합산해서 티켓 하나를 공짜로 예매할 수 있었다. 근데 세금은 내야 했다. 결국 친구 티켓까지 포함해서 티켓 2장을 한 장 가격으로 구입한 셈이 되었고 이것이 20% 할인받아서 아낀 현금보다 더 나았다. 물론 BRA일 포인트를 전부 사용해야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할리팩스 몬트리올 구간 슬리퍼 클래스와 몬트리올 토론토 구간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매할 수 있었다. 토론토에서 할리팩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은 늦게 구매하는 바람에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은 356.09 캐네디언 달러에 구매하게 되었다. 포로 에어라인즈라는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지역 항공사에서 구매를 하였다. 그리고 할리팩스 숙소는 정말 BRA일 기차역 바로 옆, 사실 건물이 이어져 있는 웨스틴 호텔로 예약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기차를 타러 가야 해서 일부러 웨스틴 노바스코샨으로 예약을 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 성수기여서 가격이 좀 비싼 듯하다. 몬트리올 숙소도 기차역 근처로 잡았다. 겨울이고 또 뚜벅이니 최대한 기차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봤다. 겨울이 비수기라 좀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쌌다. 그래도 전망이 좋은 방으로 예약을 했다. 조식 포함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난다.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조신하게 집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갑작스럽게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여행 출발 전날엔 종일 안개가 자욱했고 여행 출발일 날씨 예보로 안개주의보가 떴다. 겨울 폭풍 같은 상황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안개주의보는 생각도 못했다. 어제 포로 에어라인즈에서 안개 때문에 비행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이메일이 왔다. 이메일에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정시에 출발, 스케줄에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암튼 여행 당일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는 새 캐리온 백팩과 크로스백까지 구매했다.
원래 계획은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결국 짐을 줄이다 보니 액션캠과 핸드폰으로 모든 촬영 장비를 꾸미게 됐다. 짐은 처음보다 많이 줄어 결국 캐리온백 하나에 모든 짐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현명한 판단이었다. 여행 갈 땐 역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이 답이다. 출발 당일 아침까지 짐을 싸며 결국 최적화했다. 고버스를 타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갔다. 버스에 공항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버스 탈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공항에 가까워지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Merci d'avoir choisi vous. 버스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 터미널 1에만 정차했기 때문에 토론토 피어슨 공항 터미널 3로 가기 위해서는 UP 열차 타는 곳으로 가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 셔틀 트레인을 타고 터미널 3로 이동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합류했다. 그리고 시큐리티 체크를 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도 시큐리티 체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한 30분 정도 걸린 듯 하다. 신용카드에 딸려오는 드래곤 패스를 이용해서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러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이번 토론토 할리팩스 비행은 포로 에어라인즈를 이용했다. 처음 이용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에서 만든 E195-E2라는 비행기도 처음 타봤다. Please place your hand luggage in the overhead stowage compartments. 비행기를 타고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2시간의 비행은 정말 빨리 흘러갔고 마침내 노바스코샤 할리팩스 스탠필드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처음으로 노바스코샤, 그것도 할리팩스에 왔다. 공항은 아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항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기 4개 중 3개가 고장이었다. 할리팩스에서 하룻밤 머무를 호텔은 다운타운 쪽에 있다. 공항이 할리팩스 다운타운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버를 타고 호텔까지 가기로 했다. 검색해보니 기본 한 54불 정도 나왔다. 팁까지 하면 거의 60불 정도 될 듯 하다.
우버나 택시를 타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 표지판을 쭉 따라가면 나온다. 생각보다 좀 걸어야 했다. 중간중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이 있어서 멈춰서서 영상과 사진을 찍어댔다. 공항 밖에 나오니 확실히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보통 캐나다 공기질은 한국과 비교 불가인데 여기 노바스코샤 할리팩스 공기는 훨씬 더 신선한 느낌이었다. 우버를 부르고 한 2분 정도 기다리니 기사가 왔다. 짐을 뒤에 싣고 우버에 탑승했다. 우버 타면 뒷자리에 앉는데 항상 안전벨트 버클 찾느라 헤맨다. 가운데 자리 안전벨트 버클이랑 맨날 헷갈려서 시간이 걸린다. 할리팩스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다. 저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박싱데이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는 엄청 한산했다. 사람들 사는 주택가에 들어섰는데 밖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 동네 할리팩스는 뭔가 확실히 조용한 느낌이다. 차 안에 이상한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다. 우버 기사가 손님들을 위해 일부러 방향제를 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향이 강해서 호텔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머리가 아파서 혼났다. 오는 내내 기사랑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원래 나도 그렇게 소셜한 사람이 아니라서 오히려 편안했다. 팁은 15% 주었다. 방향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팁이랑 별 5개 줬다. 드디어 할리팩스 트레인 스테이션에 왔다. 앞으로 그냥 할리팩스 역이라고 하겠다. 호텔은 이 할리팩스 역 바로 옆에 있는 웨스틴 호텔이다. 호텔이 역 옆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 기차역이 호텔 옆에 들어선 건지 어느 것이 먼저인 건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기차역이 먼저 들어섰겠지?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바로 근처에 슈퍼스토어가 있다. 모양은 로블로스처럼 생겼는데 할리팩스에서는 슈퍼스토어다. 오랜만에 보는 슈퍼스토어. 일단 호텔 체크인을 하러 들어갔다. 거의 8시 넘어서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고 직원이 내일 아침 룸서비스 이용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이용 안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럼 좋은 밤 보내라고.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아침 식사 포함으로 예약했다. 혹시나 해서 아침 식사 포함된 거 맞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아침 식사 쿠폰을 줬다. 안 물어봤으면 아침 식사 쿠폰 못 받을 뻔했다. 내가 받은 방은 10층. 혹시나 했는데 바다 전망이었다. 근데 저녁이라서 하늘이고 바다고 다 검게 보여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전망은 정말 좋았다.
방은 깔끔하고 꽤 괜찮았다. 하지만 호텔이 좀 오래된 느낌이긴 했다. 하지만 할리팩스 역 바로 옆이라서 내일 기차 타기 좋아서 여기로 바로 예매했다. 약간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했다. 뭐 먹을까 구글맵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운타운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에 가기로 했다. 물론 걸어서. 호텔 밖에 나오니 역시 상쾌한 공기가 반겨주었다. It feels like 2 a.m. or 3 a.m. Because nobody here. Yeah. 주변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정말 없었다. 다니는 차도 거의 없었다. 정말 너무 조용했다. 주변 야경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운타운의 파이브 가이즈까지 걸어갔다. 이제 겨우 저녁 8시 넘었는데 길에 사람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다. 심지어 여긴 다운타운이라는데 사람이 없다.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느낌상으론 한 새벽 3시에 이 동네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너무 어둡고 인적도 드물고 하니 겨울에 해가 지고 나서는 이 동네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것 같다. 언덕이 꽤 많이 보였다. 겨울에 운전하거나 걸어다니기 힘들 듯하다. 드디어 파이브 가이즈에 도착했다. 햄버거 배불리 먹고 다운타운을 좀 걷기로 했다. 파이브 가이즈에서 나오자마자 한 홈리스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기랑 동전을 쉐어하지 않겠냐고. 동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쉐어하자는 얘기는 또 뭔가 했다. 물론 동전 달라는 얘기지만 영어를 직역해보니 너무 돌려 말하는 것 같아 웃기기도 했다. 암튼 동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어서 살짝 당황했다. 혼자였다면 좀 무서웠을 것 같다. 친구랑 근처에 할리팩스 다운타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이 있다길래 거기까지 걸어갔다. This is not for pedestrian. 그 언덕 위에 요새가 있고 그 언덕에서 주변 할리팩스를 다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한다. 언덕 주변 길에는 가로등도 없어서 정말 너무 어두웠다. 그
그 시간에 그 언덕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주변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언덕 위에 와보니 주차해놓은 차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시동, 불 다 끄고 뭐 안에서 뭐 하는지 다들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암튼 바람 불어서 추웠는데 이상기온으로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니었다. 언덕 주변을 걷기에는 정말 너무 어두웠다. 근데 주변 풍경은 좋아서 계속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핸드폰 배터리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 언덕 주변 한 바퀴 돌고 다른 거리를 통해서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래도 나름 다운타운인데 너무 한산하고 상점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았다. 아무래도 박싱데이 저녁이라서 그런 건가? 암튼 혼자라면 절대 밤에 여기 안 돌아다닐 것 같다. 한국 음식점들도 몇몇 봤다. 고봉, 청춘 핫도그. 생각보다 많이 걸어서 조금 피곤했지만 파이브 가이즈에서 섭취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했다. 다시 호텔 근처로 돌아왔다.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 앱을 확인해보니 거의 12,000보나 걸었다. 역 안이 어떤지 볼까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이 시간에 차를 타고 기차역에 내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차 타는 줄 알았는데 기차역은 닫혀 있었다. 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왜 온 것인지 궁금했다. 암튼 저녁 먹고 짧은 할리팩스 다운타운 산책을 마치고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샤워하고 일기를 쓰고 잠에 들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서 아침을 맞았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 할리팩스와 몬트리올을 오가는 비아레일 디 오션을 타기 위해서 할리팩스에 왔다. 내가 머무른 호텔은 웨스틴 노바스코샤. 잠 잘 자고 일어났다. 침대랑 침구류가 굉장히 편안했다. 근데 원래 푹신푹신한 베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베개 없이 그냥 잤다. 룸에서 바라보는 뷰가 멋진 편인데 안타깝게도 날이 흐려서 멋진 일출을 보진 못했다. 어제 저녁엔 몰랐는데 요 앞에 작은 섬이 있다. 등대랑 사무실로 보이는 주택, 건물도 보인다. 뭔가 작고 귀여운 느낌? 수상버스 혹은 택시 같은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날이 밝자 앞에 제법 큰 바지선 같은 것이 떠 있었다. 컨테이너 선도 보였다. 호텔 숙박에 조식 포함이라서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호텔 조식은 상당히 훌륭했다. 레스토랑의 단품 메인 메뉴를 시킬 수도 있고 전형적인 호텔 아침 조식 뷔페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뷔페는 아니고 서양식의 간단한 아침 뷔페이다. 우리는 메인 메뉴를 시키는 것 대신 아침 뷔페를 이용했다. 아침 뷔페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호텔 조식 뷔페에 에그 베네딕트가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그 베네딕트. 바닷가 지역 호텔이라서 그런지 에그 베네딕트도 햄이 아닌 연어 에그 베네딕트였다. 그 외에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 메뉴들이었고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았다. Coffee today, sir? Oh no, do you have any juice? Yes, I do. Apple, orange, cranberry, and grapefruit. Orange juice, Orange juice. And you good with coffee or tea there? Need any coffee or tea? Thank you. 음료수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서버분이 와서 어떤 음료를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 커피, 차, 주스 등등을 시킬 수 있다. 난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뷔페였지만 단 한 접시 먹고 배가 불렀다. 맛있는 아침 조식을 먹고 호텔을 나서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기로 했다. 호텔 뒤쪽으로 바다가 접해 있어서 그 주변을 산책하기 좋았다. 몇 개의 동상들이 있었다. 누구누구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지만 뭐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대충 둘러봤다.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날씨도 구름 끼고 흐려서 뭔가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지만 그럼에도 여기 워터워크 주변은 상당히 운치가 있었다. 사람이 많진 않아도 간간히 조깅하거나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피에르 21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저 멀리 오늘 우리가 탈 열차도 눈에 들어왔다. 여긴 지역 양조장인 것 같았다. 피에르 21 이민박물관. 돈 내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앞에만 와보고 발길을 돌렸다. 워터워크라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근처에 노바스코샤 파워 오피스 건물도 있었다. 워터워크는 상당히 운치 있는 산책로였다. 역시 워터프론트는 어디든 좋은 것 같다. 워터워크를 따라 2층에서 3층의 건물들이 있었다. 1층 대부분은 레스토랑 같은 것이었고 그 위로는 주거지인 것 같다. 물가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 밑이 펍이나 식당이라면 별로 살고 싶을 것 같진 않다. 아무래도 시끄럽고 냄새가 나고 할 것 같다. 워터워크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했다.
체크아웃 할 때 보니 호텔 로비에서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문이 옆에 있었다. 기차역은 아기자기한 작은 역이었다. 그렇게 바쁜 분위기는 아니었다.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들이 많이 있었다. 아까 호텔로 이어진 통로 쪽으로 가면 옆에 슬리퍼 클래스 승객을 위한 정말 작은 라운지가 있다. 라운지 안에는 간단한 음료수들과 커피 머신이 있다. 라운지에는 직원이 없었다. 그래서 라운지에 들어갈 때 아무도 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들어와서 있다가 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캐나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다. 나는 라떼 한 잔을 만들어 마셨다. 열차 탑승 시간에 가까워져서 짐을 챙겨 나갔다. 디 오션이라고 쓰인 간이 접수대가 눈에 보였다. You, we asked if you need to wear them or keep the booking. Let us in the dining car know you are allowed to be there. Are permitted on the platform. Should you require assistance boarding, please advise one of our VIA representatives.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Via Rail Canada and have a pleasant journey. 내가 탄 이 비아레일 디 오션은 오늘 오후 1시 노바스코샤 할리팩스를 출발하여 내일 오전 9시 53분에 퀘벡주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열차다. 그리고 침대 칸이 있는 열차이다. 이틀 뒤에 탈 몬트리올 토론토 구간의 침대에는 침대 칸이 없다. 때문에 캐나다 동부에서 침대 칸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차가 이 비아레일 디 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탄 열차는 30호. 여기 보이는 열차들은 르네상스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열차가 캐나다로 넘어온 것이라고 한다. Which one? A? 그럼 이제 룸 투어를 해보자. 르네상스 캐빈의 좋은 점은 이렇게 캐빈마다 재미있게 생긴 키가 있어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다.
난 르네상스 침대차는 다 샤워가 가능한 침대차인 줄 알았는데 일부 캐빈들은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캐빈 슬리퍼 클래스는 화장실에 샤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여기 길게 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운데에는 물병이나 물건을 둘 수 있는데 위로 젖혀서 앉을 수도 있다. 원래 비아레일 침대 칸을 이용하면 여행 루트를 보여주는 안내 책자를 주는데 없어진 건지 아님 실수로 빠진 건지 아무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웰컴 이벤트 이런 것도 없었다. 작년에 탄 비아레일 더 캐네디언과 비교하면 뭔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Good afternoon. On behalf of Aerial Canada, I'd like to welcome you aboard train number 15, the Ocean.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직원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 이것저것 설명해 줬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달라고 했다. 대충 침대를 어떻게 펼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줬는데 기본적으로 문 앞에 이 표지판을 걸어두면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확인해서 표지판을 보고 침대 세팅을 해준다고 했다. 기차 앞쪽으로 한두 개 더 캐네디언과 같은 슬리퍼 클래스 차가 있다고 했다. 공용 샤워실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공용 샤워실은 없지만 샤워를 하고 싶으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더 캐네디언과 같은 차량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샤워 용품들도 준다고 했다. 근데 앞쪽으로 가려면 여러 차량들을 거쳐가야 하고 내일 아침 몬트리올에 도착해서 호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샤워는 그냥 스킵하기로 했다. 샤워가 딸린 르네상스 캐빈이 아니라서 이 영상에서 샤워 시설을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웠다. For the setting to present themselves to the dining car with a reservation ticket. And thank you and enjoy your meal. 열차는 1시 정각에 출발했다. 거의 출발하자마자 점심 식사 콜이 나왔다. 더 캐네디언에서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육성으로 식사 콜을 했는데 디 오션에서는 그냥 방송으로 식사 콜을 했다. 가는 길에 라운지 같은 것도 보였다. 라운지 칸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식당칸에 갔는데 여유 좌석이 많았다. 좌석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알아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았다. 더 캐네디언과 다른 점은 2명을 위한 작은 테이블, 4명을 위한 큰 테이블, 이렇게 두 종류의 테이블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리에 앉으니 직원이 와서 메뉴판을 주고 갔다. 더 캐네디언과 다르게 메인 메뉴만 3개만 고를 수 있었다. 수프는 한 가지, 크림 차우더, 디저트도 한 가지였다. 캐럿 케이크.
여기 오기 전에 디 오션에 대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봤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랬다. 더 캐네디언의 음식들은 레스토랑 음식이라면 디 오션의 음식들은 카페테리아의 음식이라고. 확실히 디 오션에서의 음식은 더 캐네디언의 음식에 비해 레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점심은 꽤 괜찮았다.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언제 먹을지 물어본다. 1차 콜은 6시, 2차 콜은 7시 30분. 우리는 1차 콜에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예약을 하면 또 쪽지를 준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다른 열차 칸들은 어떤지 구경을 가봤다. 식당 칸에서 위쪽으로 쭉 가보니 또 다른 라운지 같은 칸이 나왔다. 여긴 이코노미 승객들을 위한 라운지 같았다. 역시 라운지 칸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했다. 여기가 르네상스 열차의 이코노미 클래스 칸이다. 더 캐네디언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1인 좌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석도 좋아 보였다. 근데 밤을 지새우려면 확실히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가보면 그냥 빈 열차가 나온다. 뭔가 전시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전시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 왜 만들어 놓은 걸까? 한쪽에 보면 비아레일 루트들을 다 보여주는 지도가 있다. 오늘 우리의 일정은 할리팩스에서 몬트리올까지 가는 일정이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나의 캐빈으로 돌아왔다. 디 오션에서의 창밖 풍경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했던 더 캐네디언에 비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모르겠다. 그땐 눈 쌓인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기온으로 따뜻한 올 크리스마스 연휴에 디 오션을 타서 그런 건지 그냥 지루한 나무들 풍경이 많았다.
확실히 중간중간 작은 호수나 바다가 보이긴 했다. 아마도 눈이 왔으면 훨씬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또 눈이 왔으면 비행기가 결항돼서 토론토에서 출발도 못하고 이번 여행이 폭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안 온 것이 결과적으로 엄청 행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디 오션에는 돔카가 없다.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디 오션이 더 캐네디언 대비 좀 지루할 수 있으니 뭔가 할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근데 나 같은 경우 그냥 음악 들으면서 지루한 풍경만 감상해도 그간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좀 힐링되는 느낌이었다. We'll be arriving at the Moncton station of Moncton, New Brunswick, in approximately 10 minutes. 중간중간에 역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듯하다. 좀 오래 정차하는 역들은 여정 중 3번 정도라고 했다. 캐빈이 좀 추워서 온도계를 올렸는데 차이를 모르겠다. 고장난 건가? 아니면 날이 따뜻해서 중앙에서 작동을 정지시켜 놓은 것인가? 잘 모르겠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For our passengers traveling in the sleeping class, this will be the first call for the dinner setting. At this time, we ask passengers to confirm reservations for the setting to present themselves to the dining car with their reservation ticket in hand. Thank you and enjoy your meal. 저녁 6시가 되자 저녁 식사 콜이 나왔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 칸을 찾았다. 더 캐네디언과 다른 점은 직원들이 손님들 자리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알아서 서비스를 해준다. 원래는 식사 예약표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점심때 먹었던 자리에 가서 앉자 같은 직원이 우리를 기억하고 안내해 주었다. Still, are you okay to order? Or do you need a second still? So you have the choice of the soup. Yeah. 저녁으로는 토마토 수프, 릭으로 요리된 닭고기와 와일드 라이스를 먹었다. 닭고기 요리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다. 닭가슴살인데도 부드러웠다.
내일 아침 식사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콜 없이 first come first serve가 된다고 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았다. 내일 아침에 또 보자는 직원의 인사를 받고 다시 캐빈으로 향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for our passengers in the sleeping cars? This will be the second and final call for dinner in the dining car. 저녁을 먹고 캐빈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운지카에 잠시 들렀다. 라운지카에서 기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했다. 저녁을 먹고 캐빈으로 돌아와서는 창밖을 구경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거리가 없었다. 영상으로 찍을 수는 없었지만 어두운 바깥 풍경을 그냥 멍하니 구경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 세팅을 했다. 원래는 표지판을 문 밖에 걸어두면 직원이 침대 세팅을 해주지만 이번 열차 여행에서는 직접 침대를 세팅하기로 했다. 침대 세팅은 간단했다. 레버를 당겨서 위로 올리면 침대를 내릴 수 있다. 밑에 침대를 세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침대를 내릴 때 온도 조절 다이얼에 손이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다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침대를 세팅할 때 안 부딪히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나는 밑에 침대에서 자기로 했다. 창밖은 어두워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어려웠지만 눈으로 보면서 그래도 밖에 나무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면서 쇳소리 같은 게 나는데 밤새 그 쇳소리가 마치 어떤 악기가 간단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려서 신기했다. 중간중간 창밖을 내다봤을 때 정말 빛 한 점 없는 아무도 없는 지역을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2시가 될 때까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래를 들으며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어디쯤 왔는지 구글맵 확인을 반복하다 12시가 넘어서 잠이 든 것 같다. 언제 잠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꿈까지 꾸고 잠을 잤다. 근데 집에서 자는 것처럼 오래 자진 못했다. 한 아침 4시 30분쯤 되었을 때 잠에서 깼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다시 잠에 들 수 없었다. 아침 식사가 6시부터 시작이라서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6시쯤 돼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으러 식당 칸에 갔다. Good, how about you? Good, thank you. Morning. You can have a seat at one of the 4-seaters. 오늘 아침도 어제 점심, 저녁을 먹었던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직원에게 서비스 받으려고 갔더니 그 2인용 테이블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4인용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다. Did you want a water or a juice or something? Yeah, I said water. Oh, okay, yeah. 더 캐네디언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직원들이 합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마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아침으로는 토스트와 블랙퍼스트 푸틴, 그리고 사과 주스를 시켰다. 퀘벡주에 입성했으니 푸틴을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감자튀김은 식어 있었고 치즈도 좀 차가웠다. 암튼 별로였다. 따뜻했다면 아마 맛있었을 것 같았다. 꽤 먹은 것 같았는데 반 정도 남겼다. 어제 점심,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서비스해준 친절한 직원분에게 친구와 같이 20불 팁을 주고 아침 식사를 마무리했다. 기차 안내 방송이 퀘벡주 밖에서는 영어 방송 먼저 하고 그 다음 불어 방송을 했다. 하지만 퀘벡주에 들어서니 불어 방송 먼저 하고 그 다음 영어 방송을 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확실히 퀘벡에 오니 불어가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퀘벡주에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작은 커뮤니티를 지날 때 집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넓은 밭과 들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위층 침대를 접어서 정리하고 아래층만 침대로 놔두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창밖 구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작에 어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있을 걸 하는 후회가 살짝 밀려왔다. 더 캐네디언 대비 좋은 점은 이렇게 침대를 내가 세팅할 수 있어서 낮에도 침대에 누워서 창밖 구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더 캐네디언은 침대 세팅을 할 때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침대 세팅을 할 수 없었다. 몬트리올 부근에 가까워지니 확실히 주변 인프라나 주거 형태들이 도시도시한 느낌이었다. 집들이 온타리오와는 다른 디자인이어서 인상적이었다. Puis j'aimerais votre attention, s'il vous plaît. Nous arriverons à la gare de Montréal, notre destination finale dans environ 10 minutes. Nous vous demandons d'être prudent dans l'utilisation des trains et de transports prépositions présents à nos portes. Veuillez vous assurer de prendre tous vos affaires personnelles avec vous. Veuillez porter une attention particulière à l'espace entre le train et la plateforme lors du débarquement et veuillez circuler avec vigilance à l'intérieur des lignes jaunes.
몬트리올에 들어서니 토론토처럼 높은 콘도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이 디 오션 열차의 종착지인 몬트리올 역에 도착했다. 두고 내리는 짐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마침내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에서 내리니 반대편 레일에 미국 암트랙 기차가 와 있었다. 몬트리올에서 뉴욕까지 암트랙이 다닌다고 들은 것 같다. 기차 플랫폼에서 역으로 나오니 긴 대기줄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암트랙 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이었다. 여관의 풍경을 카메라로 좀 담고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위해 역에서 나왔다. 몬트리올 역에서 나와 주변 풍경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는데 웬 노숙자분이 나타나더니 샤우팅을 하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몬트리올의 첫 풍경은 노숙자분의 분노의 샤우팅으로 시작되었다. 온도상으로 영하가 아니라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물가 주변이라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으슬으슬 추운 느낌이었다. 바람도 불고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였다. 구글맵을 보면서 예약해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걸어갔다. 뭔가 유럽 느낌의 몬트리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다. 신기하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리셉션이 나온다. 원래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한데 우린 일찍 도착해서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우리가 예약한 방은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27불을 더 내고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 프리미엄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현관문 옆에는 역시나 옷장이 있다. 다리미도 있다. 프리미엄 룸답게 침대는 킹 사이즈. TV도 있고 룸은 대충 이런 분위기. 1인 소파 의자와 발 받침대, 그리고 웰컴 워터 한 병. 뷰는 이렇게 멋진 시티뷰이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가 있다. 좀 오래되었지만 관리는 잘 된 편인 것 같다. 이번엔 화장실을 살펴보자. 좀 오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럭셔리한 분위기의 화장실. 물 잘 나온다. 이건 드라이기. 욕조와 분리되어 있는 샤워 부스. 그리고 화장실 창문 뷰.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변기 물도 잘 내려간다. 여기 목욕 타월이 있다.
샤워룸과 분리되어 있는 욕조. 화장실은 대충 이런 분위기. TV 밑에 냉장고가 있다. 다른 쪽을 살펴보면 커피 메이커와 커피 캡슐들이 있다. 와인병 보관함과 와인병 오프너도 있다. 그리고 번호키로 작동되는 금고도 있다. 오래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도킹할 수 있는 스피커. 전원 콘센트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도 있다. 침대 프레임 옆에는 이렇게 귀여운 독서등도 있다. 방 안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서머스탯. 이렇게 대충 짐을 풀고 기차에서 못한 샤워를 하고 시내 구경을 하러 길을 나선다. 몬트리올에 여행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베이글과 스모크드 미트 샌드위치가 바로 그것들이다. 호텔 옆에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호텔과 연결되어 있었다. 일단 점심부터 먹기로 했다. 간단하게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호텔 옆에 붙어있는 쇼핑가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사 먹기로 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베이글들. 다양한 종류의 크림치즈들도 있었다. 라떼 한 잔과 베이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내가 주문한 햄치즈 베이글 샌드위치, 그리고 라떼 한 잔. 쇼핑몰 한켠에 베를린 장벽의 한 부분이 전시되어 있었다. 진짜로 독일 베를린에서 온 베를린 장벽이라고 한다. 쇼핑몰 내부는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었다. 간단하게 베이글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몬트리올 시내를 구경하러 길을 나섰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로 유럽 감성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멋진 뱅크 오브 몬트리올 건물, 그리고 퀘벡주 깃발. 뱅크 오브 몬트리올 앞에는 그 유명한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 겨울이 몬트리올을 여행하기에는 최적기는 아니지만 겨울 나름의 좋은 바이브가 있고 관광객도 꽤 많은 편이었다. 성당 앞 광장에서는 버스킹 연주가 한참이었다. 성당 앞으로 입장표를 사기 위한 긴 줄이 있었다. 성당 안에 들어갈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이왕 온 거 표를 사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성당 외벽은 공사 중이었다.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ndrew, 2 adults? Thank you. 성인 1인당 입장료 $15. 안내 책자가 여러 나라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는 없었다. 성당 안은 따뜻해서 좋았고 또 성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성당 안 의자에 앉아서 30분 넘게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며 추운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렇게 노트르담 성당을 구경하고 다시 발길을 돌렸다. 성당 앞 광장에서 한 뮤지션이 영화 타이타닉의 OST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른 셀린 디온은 캐나다 퀘벡 출신이라고 한다. 노트르담 성당을 나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다. 몽루아산 언덕에 가서 몬트리올을 내려다볼까 하다가 거기까지 걸어서 가기에 너무 멀고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이 주변을 발길 가는 대로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세인트 로렌스 강 주변으로 가보기로 하고 계속 걸어갔다. 겨울인데도 거리는 관광객들로 좀 붐볐다. 여름엔 더 북적거리고 호텔, 비행기표도 많이 비싸지겠지 라고 생각했다. 큰 회전 관람차가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도 이용할 겸 이곳으로 왔다. 정확히 저 관람차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다.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관람차 티켓을 구매했다. 티켓 가격은 1인당 거의 $30. 차례를 기다려 드디어 탑승. 관람차는 천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밑을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라는 가격이 살짝 비싼 감이 있었지만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관람차 안에서 몬트리올 주변을 볼 수 있었다. 몽루아산 언덕에 안 가고 이 관람차를 타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유튜브용 좋은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 하지만 영상 촬영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면 30분은 좀 비싸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다. 관람차는 총 3번 돌았다. 관람차 주변을 위에서 내려다보니 주변에 테마파크 같은 시설들이 보였다. 관람차를 이용하고 다시 관광객들이 많은 거리로 돌아왔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몬트리올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몸도 녹일 겸 잠시 기념품 가게에 들어왔다.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항상 모자나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구매한다. 몬트리올 거리를 구경하고 다시 숙소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루벤스라는 레스토랑을 찾아 걸어갔다. 숙소 위치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다. 스모크햄 샌드위치로 제일 유명한 가게보다는
좀 더 고급진 레스토랑이었다. 알고 보니 체인점이었고 케그 같은 꽤 괜찮은 레스토랑 같았다. 나는 오리지널 샌드위치를 시켰다. 몬트리올 스타일의 두툼한 스모크 햄이 눈에 띈다. 인터넷에서 몬트리올 스모크 햄 샌드위치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그곳은 아니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줄 서고 좁은 테이블에 합석해서 먹느니 여기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해봤다. 팁 15%를 포함해서 2명이서 거의 80불 정도 나왔다. 괜찮게 잘 먹었다고 생각한다. 저녁 잘 먹고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화려한 몬트리올 다운타운 밤거리.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몬트리올에 비아레일 본사가 있다. 겨울이라서 5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완전 한밤중처럼 깜깜해졌다.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좀 무서웠다. 그렇게 걸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느낀 점은 몬트리올 다운타운에서 운전을 한다면 엄청 짜증날 것 같다는 것? 친구가 몸이 으슬으슬 춥다면서 팀홀튼에서 늘 마시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 했다. 근처 팀홀튼은 6시에 문을 닫는다고 나오는데 현재 시간은 5시 50분. 구글 맵은 그곳까지 8분 걸린다고 나왔다. 딱 10분 남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가기로 했다. 근데 친구가 팀홀튼 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결국 우버이츠로 주문을 했다. 팀홀튼 티 가격이 2불인데 2불짜리를 우버이츠로 주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친 짓일 것 같아서 라떼랑 평소 잘 안 먹는 도넛들도 시켰다. 우버이츠로 시키니 배달비, 수수료, 팁까지 모두 해서 거의 20불 나왔다. 아마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것 같다. 그래도 친구가 아주 좋아해서 괜찮았다. 날도 쌀쌀했고 걷기도 많이 걸어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반신욕을 하려고 했는데 욕조가 생각보다 얕아서 반신욕하기에 좀 어정쩡했다. 이 부분은 리뷰에서 감점 요인이다. 호텔 야경은 멋있었다. 샤워를 하고 일기를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누가 다시 노크를 하더니 이번엔 아예 문을 따고 들어왔다. 알고 보니 호텔 직원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날 보고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바로 사라졌다. 실수 같긴 했는데 뭔가 좀 찜찜했다. 이 또한 호텔 리뷰에서 감점 요인이다. 오늘 참 알차게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4-5시간 밖에 없어서 몬트리올을 다 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오늘 반나절 투어에 만족한다. 물론 여름에 오면 좋겠지만 여름에 오면 더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여름에 비싼 돈을 들여서 몬트리올에 다시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몬트리올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꽤 인상적이었다. 몬트리올 다운타운을 걸을 때 약 먹고 샤우팅하는 노숙자들을 많이 봤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몬트리올 여행할 땐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몬트리올 반나절 투어를 잘 마치고 내일 비아레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토론토로 되돌아간다. 오늘은 비아레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돌아간다.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대칸 열차가 없다. 대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다. 오늘은 몬트리올 토론토 구간 비아레일 비즈니스 클래스 열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다.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었는데 조식으로 단품 메뉴를 하나 시킬 수 있었다. 나의 선택은 언제나 에그 베네딕트. 오늘의 조식 살몬 에그 베네딕트. 토스트 빵도 제공되었다. 내가 만든 밀크티. 참 맛있었던 살몬 에그 베네딕트. 조식을 맛있게 먹고 짐을 챙겨서 체크아웃을 했다. 몬트리올역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이다. 저기 비아레일 본사 건물이 보인다. 근처에 몬트리올역 입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입구였다. 지하상가를 거쳐 몬트리올역에 들어왔다. 오늘 우리가 탈 토론토행 기차 스케줄도 보인다. 저기 미국 암트랙 열차 티켓팅 하는 곳도 보인다. 이곳에서 암트랙을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탈 열차는 비즈니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비아레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비아레일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해야 한다.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의 비아레일 라운지에 비해서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였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가져다 마실 수 있고 시간 때울 수 있는 잡지들도 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그리고 사과, 그리고 커피 머신도 있다. 라운지에서 기차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다. 조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간단하게 오렌지 주스만 가져다 마셨다. 그렇게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차 탑승 시간이 되어서 기차를 탑승하러 간다. Also, hi. Find anyone? 오늘 우리가 타고 갈 기차다. 몬트리올에서 오전 11시 출발, 토론토에 오후 4시 18분 도착. 대략 5시간의 여정이다. 침대 칸이 있는 비아레일 열차들보다는 훨씬 신식의 열차였다. Seats, okay? Also, hi. Car 91? Yes. Perfect. Your small bag. 탑승권을 스캔하고 드디어 열차에 탑승했다. 오늘 타고 가는 열차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아레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은 이렇게 2-1 배열로 되어 있다. 좌석 방향은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우린 다행히도 정방향으로 예약을 했다. 좌석 위로는 짐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짐칸이 있다. 레그룸은 아주 넉넉한 편이었다. 앞좌석 뒤로는 버튼을 눌러 열 수 있는 식사용 트레이가 있다. 종이로 만들어진 쓰레기 봉투도 제공되었다. 그리고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 받침대도 있다. 두 좌석이 같이 있는 자리 사이에는
이렇게 컵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이 있다. 가운데 선반 밑에는 전원 콘센트가 있다. 그리고 좌석 양 옆으로 팔걸이가 있다. 그리고 앞좌석 옆에는 옷걸이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 좌석 위로는 비행기 좌석처럼 독서등도 있다. 비상시 기차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도 있다. 기차에 탑승하면 승무원들이 이렇게 목적지를 적어서 짐칸에 붙여둔다. 이번엔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을 살펴보자.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다. 이것은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접이식 선반이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장실. 물 잘 나오는 개수대. 손으로 눌러 짤 수 있는 비누. 그리고 티슈. 전원 콘센트. 옷걸이. 비상시 승무원을 부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휴지. 마지막으로 플러시 버튼. 화장실을 돌아보고 다시 자리로 왔다. 비아레일 안내 책자를 살펴보자. 대충 비상시에 망치로 창문을 깨서 탈출하라는 얘기이다. 이것은 비아레일의 음식 메뉴. 기본적으로 간단한 스낵과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다. 비아레일 비즈니스 클래스는 간단한 스낵과 식사가 제공된다. 드디어 기차가 출발한다. 그리고 얼마 후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을 위한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제공되었다. 맥주 안주 같은 스낵과 다이어트 콜라. 혼자 여행한다면 1인 좌석에 앉아서 창밖 구경을 하면서 가도 좋을 듯 하다. Familiarisez avec les consignes d'urgence de votre voiture en lisant le dépliant sur la votre siège devant vous. Voyez, vous êtes dit autrement. Notez que le train sera complet aujourd'hui.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창밖 풍경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 차라리 눈 오는 날이었다면 창밖 풍경이 더 운치 있었을 것이다. 간단한 스낵과 음료가 제공된 뒤에 식사가 또 제공되었다. Would you like some red or white wine? Water? Let's bring it that way because 나는 치킨 파스타 메뉴를 시켰다. 메뉴가 2개였는데 다른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래서 유튜브 편집은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 Cornwall, down the other Cornwall.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티와 초콜릿을 먹었다. 전체적으로 식사는 비행기 이코노미석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괜찮은 편이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승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승객들을 케어하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중간중간 역에 정차해서 사람들이 기차에 탑승했는데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잘 케어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탄 승객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확실히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오가는 출장이 있다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좋을 듯 싶다.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여행한다면 한 번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 When the train comes to come, please stop and make sure to chat with you all your personal belongings before leaving the train. 참고로 몬트리올 토론토 구간은 중간에 오타와에서 정차하는 노선이 있고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으므로 참고하자. Call for Oshawa Station, dernier appel pour la gare de Oshawa. 기차에서 영상 찍고 노래 들으면서 창밖 구경하고 하니 어느덧 기차는 광역 토론토 구간에 접어들었다. 익숙한 피커링 지역에 들어서자 전형적인 광역 토론토의 익숙한 풍경들이 들어왔다. And wait at the gate for the boarding. .75, 97. Descendez en bas de la gare et attendez pour l'embarquement à la notre porte. 그리고 기차는 마침내 토론토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다. 마침 토론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집까지 가는 고트레인 열차가 또 있어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집에 가는 고트레인 열차를 바로 갈아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하여 했던 캐나다 겨울 동부 기차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